고객님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두는 순간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분석,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레이 미래에셋대우.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등정 30일의 김선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의 매수세와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가 힘겨루기를 한 가운데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대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남북 경협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갈피를 잃으셨다면 글로벌 증시에서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익등정 30일에서는 글로벌 증시부터 짚어주는 윤정도 수익대장 전문가님의 특별한 시황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추세 교육으로 이어갈 텐데요. 마지막으로는 전문가님이 또 비밀 종목까지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등정 30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익대장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시장 오래간만에 탄력적으로 반등을 했는데요. 지수만 반등을 했지 체감온도는 그다지 좋지 않으셨을 겁니다. 체감온도가 좋지 않았던 이유가 뭐가 될까요?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 어떻게 바라보셔야 될지 그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시장을 놓고 보신다면은 오늘 같은 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 교육 통해서 계속 오픈해드렸던 게 어떤 종목군들이 있어요? IT 종목이죠. IT 종목에서도 개별 IT 주들의 흐름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오늘 또다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맨 마지막 부분에는 교육을 통해서 포착한 종목. 그렇게 되면서 지난주에도 오픈을 계속해드린 게 뭐였어요? 삼성전기, 사마콘덴서와 함께 사마전기. 삼성전기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랠리와 함께 50주 고가를 또다시 터치했죠. 그리고 사마콘덴서 10만 원 넘겼죠. 사마전기 어떻습니까? 오늘 장중에 23% 이상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맨 끝에 추가적으로 또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까지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황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놓고 보시면은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여전히 시장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그러한 이유가 주말에 금요일 날 야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벽이 되겠죠? 토요일 날 새벽 눈을 딱 떴더니 어떻게 됐어요? 미국과 유럽의 흐름이 상당한 강세로 마감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입품, 그러니까 미국발 수입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세,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러한 내용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저기 호들갑 떨고, 여기저기 또 다른 시황을 나타내는 쪽에서 큰 문제가 될 것처럼. 거기에 이제 남북 경협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요, 오늘 국내 증시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 어땠습니까?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시장은 강했는데, 상승 종목이 331개 종목이고, 하락 종목이 487개 종목이에요. 보합이 69개 종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오늘 기준에서 체감온도가 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아서 체감온도가 왜 안 좋을까? 그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기전자 업종이 1.79%의 등락이에요. 그럼 대략 곱해주면 되죠. 1.79 곱하기 30% 비중이니까 3 해주면 얼마예요? 0.5% 정도 되겠네요. 시장지수 0.5%를 전기전자 업종이 땡긴 겁니다. 삼성전자 실적 나오니까 악수고 난리 났죠? 예? 신문만 난리 났죠? 케이블 방송 난리 났죠. 삼성전자 이거 실적 둔화되고 큰일 났고 어닝 쇼크라고 써놓은 신문도 있어요.
그 정신이 있는 겁니까? 어닝 쇼크라는 거는 컨센서스 대비 10% 이상 빠질 때 어닝 쇼크라는 단어를 쓰죠. 일반적으로. 근데 예상치보다 요만큼이 뭐 예상치 수준인 거지. 15조 조금 미만의 영업이익 형성할 것이라고. 근데 그걸 어닝 쇼크?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런 신문 내용 보시고 그런 방송에서의 시황을 들으시다 보니까 혼란스럽죠. 삼성전자가 선거 끝나고 이번에 조정 나올 때 우리나라 증시에서 저점을 깼습니까? 시장 저점 깨고 내려갈 때 예? 시장이 2월달 저점을 깼잖아요. 100포인트 이상 깼잖아요. 삼성전자가 더 깨고 내려갔냐고요. 아니죠. 그럼 상대적인 강세를 띠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얘기 나오면 한 주도 안 갖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 중국이 말이야 미국하고 무역전쟁을 일으켜서 결론적으로 미국하고 어느 정도의 합의를 보기 위해서 뭐 어떤 얘기 나왔어요? 반도체 부분을 미국 반도체 업체 물건을 쓰겠다? 그래서 삼성전자 끝났다? 근데 어떻게 시장 깨질 때 시장보다 안 깨지냐 이거야. 오늘 어떻게 반등이 나와서 시장 추세를 끌고 가냐 이겁니다. LG전자 마찬가지죠. LG전자가 지금 삼성전기처럼 펑펑펑 치고 올라가서 고평가 상태입니까? LG전자의 브랜드 같이 생각해 보셨어요? 매출이 65조 수준이에요. 65조 수준. 응? 영업이익은, 순이익 어마어마하게 개선됐죠. 순이익 10배 이상, 20배 가까이 2015년, 2016년 대비 개선돼 있는데 주가 20배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흐름에서 조금만 빌리면 문제 있는 것처럼 결국은 오늘의 시장의 기준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SDI, LG전자, 하이닉스 이 IT주들이 삼성전자가 한 1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렸고요. 0.5% 기준이라면 IT에서 끌어올린 게 한 12포인트 정도 됩니다. 예? 그럼 IT가 땡겨놓은 거 이외에는 대부분 지수가 없죠. 그럼 어떤 게 또 땡겼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잘 생각해 보세요. 금융지주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금융지주사에 대해서 현 정권에서 금융당국에서 조금 더 강도 있게 금융조정을 하겠다. 금융시장에 대한 조정을 하겠다. 그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불거져 나왔죠. 채용비리건도 나오고. 근데 그게 선거 이전에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선거 때에, 선거 이후에 시장 밀린 거면 200포인트예요. 선거 이후에. 금융지주사는요. 거의 제한적으로 안 움직이고 저점을 안 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세를 띄었고 오늘도 여전히 강세. 금융지주사의 시가총액이 작지 않습니다. 근데 금융지주사가 어디로 포함되어 있어요? 은행이 아니에요. 은행에는 우리은행만 들어가 있는 거고 금융지주사는 서비스 업종. 근데 서비스 업종에 전체 지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금융지주사의 강세. 또 화학업종. 화학업종이 0.09분이 강세를 못 띄었지만 시가총액 비중이 한 10% 됩니다. 남북 경협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화학업종에 속해져 있는 화장품주들도 변동이 컸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변동 큰 속에서도 정유화학 쪽의 강세 너무 과도하게 밀렸죠. 그렇게 되면서 나머지 경협 관련된 비금속 광물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뭐 철강 같은 경우 포스코에 대해서 이제 관세 부분과 그리고 경협 관련된 내용 일부 포함 그렇게 되면서 오늘 변동폭 어마어마했어요. 세상에 30만 원을 깨고 내려가는 게 어딨어. 실적이 영업이익이 5조 이상짜리가 우리나라에 몇 개 업체나 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이오는 이상 반등이 나오는 반면에 포스코는 빵 하고 밀렸죠. 그런 밀린 부분을 누가? IT. 그 다음에 금융지주사. 그 다음에 화학. 어떤 내용이에요?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돼 있던 종목군들에서의 강세란 말입니다. 이제부터 시장이 돌려지게 되면은 그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 제대로 분석하자고 그랬죠. 아니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전쟁이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영향 미치는 거 없어요.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수출한다? 중간 소제품을 수출한다? 아니면 반도체는 수출 안 합니까? 반도체는 수출 안 해? 반도체는 왜 안 깨져? 삼성전자는 왜 안 깨지고 하이닉스는 어떻게 3월 고점 찍고 5월 고점 찍고 그게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이번에 얼마나 밀렸냐고요. 그럼 그거와 연동 없잖아요. 더 심하게 얘기해드려요. 2016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공화당 정부가 우리는 보호무역 정책으로 갈 거야. 영국도 브렉시트 단행하고 야 보수층이 집권했어. 그 이전에 집권했어. 문제 없었어. 우리도 그렇게 갈 거야. 소수 의견 필요 없어. 우리는 백인 그리고 서민 그리고 보호무역 정책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하고는 FTA 협상 안 해요? 북미 지역하고는 나프타 협상 안 합니까?
아니 그리고 중국 무역 관련된 내용 추가적으로 또 뭐 있어요? 무역 전쟁 관련된 내용 이외에도. 이란의 핵 문제가 작은 문제입니까? 근데 미국이 이란 문제에 대해서 나 돌아설 거야 한다고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되죠. 왜? 미국과 이란과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러시아, 중국 7개 국가가 합의를 한 거예요. 미국이 나 안 해! 이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은 정치 이슈 부분들의 한 가지라는 거죠. 무역 전쟁 부분도 더 깊게 보지 마세요. 5,500억 불 정도 되죠? 미국하고 중국에. 5,500억 불 정도 되는 부분의 교역. 이 부분에 대해서 300억 불 조금 넘는 부분에 부과를 하겠다, 관세를. 근데 그게 100%, 200%, 300% 그래서 전쟁에서 끝나자 이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요즘 해외여행 얼마나 잘 다니세요? 88년 이후에. 88년 7.29 선언 이후에 해외여행 자유가 됐잖아요. 그 외국 잘 갔다 오시죠? 그 당시 기준하고 우리나라하고 경기가 달라지면서 경제 성장률 자체가 달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위스키, 그러니까 생필품이 아닌 위스키라든가 그 당시에 또 골프채라든가 그 당시에 부과됐던 관세 내용하고 지금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출 동향에 있어서도 너무 깊게 금융시장이 조정받는다고 너무 깊게 확대 해석하지 말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께 첨삭지도 때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첨삭지도 때 과연 유럽과 일본의 지수의 흐름 올해 들어서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왔었고 현재 위치에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이것이 무역 전쟁에 관련된 내용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선거 끝나고 나서 인위적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방어가 됐던 부분이 이탈되면서 디커플링 된 건지 그 부분이 경기가 돌려져서 다시 살아날 건지 지금 오늘 글로벌 증시 다 좋았어요. 주말에 금요일 날 미국과 유럽이 좋았죠. 그리고 선물 시장도 지금 강하고 유럽도 지금 현재도 강합니다. 거기에 일본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틀 만에 한 3%의 반등. 항생, 대만, 호주 거기다 중국까지도 2% 이상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어때요 우리나라? 제한폭 제한적이죠. IT만 올라왔죠. 앞으로는요 더 좋아질 겁니다. 왜? 경협주 거품 빠졌잖아요. 바이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 체감으로 느끼시죠? 경협주 거품 빠졌죠 지금. 더 빠져야 됩니다. 예? 다른 방송 보면은 경협주 2주 전, 3주 전에도 와 갑니다. 아니 막 W사에 막 몇천 명씩 회원 있는데 다 갑니다 해놓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 3주 동안. 꿀 먹은 벙어리야. 지난주 말에도 야 폼페이오 북한 가면 뭐가 바뀌어요. 지금 당장도 다시 북미 회담 한다고 경협주가 움직일 것 같습니까? 보여드릴 거예요. 왜 못 움직이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쪽 신경 쓰지 마시고 정상적인 시장 흐름에서 놓고 보십시오. 그럼 정상적인 시장 흐름 볼 때 지난주에도 뭘 강조드렸어요?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거 보시라고 그랬죠. 금리 정책. 이 금리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명분, 근거. 어느 겁니까? 지표 중에서. 이거잖아요, 이거. 비농업 분야의 고용지표.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긍정적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실업률은 조금 3.8% 기준이었는데 4%가 형성됐어요. 그게 나쁜 건가요? 예? 실업률이 이렇게 똑같아. 뭐 조금만 얘기하면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둔화됐어요. 기업의 실적이 악화. 실업률이 이렇게 내려다가 3.8에서 4.0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수치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5% 미만에서는 완전 고용 상태의 기준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준금리가 형성되는 거고 이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향된다는 거는 경기 부양. 경기를 부양한다. 그러면 완전하게 부양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시장이 바닥을 다질 수가 없다. 계속 금융시장은 미끄러진다. 주식시장은 미끄러진다. 금리를 올리는 시점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랠리가 나온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하고 또 대화를 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미국만 잘 나가서 미국만 어떻게 잘 나갈 수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 경기가 좋아진다는 건 다른 쪽도 다 교역량이 증가하고 다 좋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2016년도 이것도 똑같아. 2016년 6월 24일 날 브렉시트 터질 때 어마어마한 악재라고 막 악쓰고 떠들고 난리 났었죠. 그때가 최고의 기회인데 맞잖아요. 그날 이후에 여러분들 단 한 번이라도 양적 완화 해주세요 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 이전에 맨날 주사 놔달라고 양적 완화 해달라고. 그날 이후에 양적 완화 해달라는 얘기가 유럽이나 일본에 없었죠. 그만큼 경기가 그때 이후로 좋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유럽 쪽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긴축을 단행하고 그리고 빠르면 올해 지금 현재로서는 뭐 내년에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로화가 살짝 약세를 띈 겁니다. 거기에 달러 인덱스가 살짝 강세를 띄었고 달러 인덱스도 다시 내려와 있어. 다시 93점 땡땡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거 지나고 밀려 내려왔던 거 있죠? 그 밀려 내려왔던 시황, 여기저기서 막 들으셨던 그 시황 전부 다 되돌려놨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달러 인덱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그리고 상품 가격의 흐름, 또 전체적인 시장의 금리 기조, 경기 동향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리고 있어요. 자료를 받으시는 방법, 그리고 지금 시간 짧아서 시황도 짧게 뿐이 못 해드렸습니다. 거기다 어차피 오늘은 시장이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이 시황 부분을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첨삭지도 오늘 9시부터 온라인상에 또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온라인 첨삭지도까지 참여하시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산맥 3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는 글로벌 증시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의 특별 온라인 방송이 오늘 밤 9시부터 시작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포털창에서 수익산맥 검색하시면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메인에는 전문가님 사진이 보이네요. 메인에서 하단을 보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오늘 밤 9시부터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에서는 개별 맞춤 첨삭 지도부터 전문가님의 2,000장이 넘는 PPT 자료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참여하셔서 주식 공부도 하시고 전문가님의 자료까지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 다시 만나보시죠. 자, 교육 위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시장이 어수선하다 보니 시장의 흐름, 그리고 또 지금은 경협주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바이오주는 예전에도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또 해드리고요. 경협주 일부분만 설명드리고 첨삭지도 때 또 해드릴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협주를 편입을 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 잠깐 수익 나신 분들 계시겠죠. 전부 다 지금 손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어딜 가나 경협주. 자, 바이오부터 짤막하게 설명드리면요. 바이오주가 2017년도 9월부터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이게 얼마만이냐면 중간에 한미약품이 미국의 오바마 케어 때문에 이상급등을 한미약품이 이끌어냈던 거. 그 흐름은 제한적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2017년 9월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2017년 9월 이후에는 올해 5월, 6월 그 흐름까지 어마어마한 랠리가 났어요. 예?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었죠. 어떤 식으로 뒷짐을 지고 있었어요? 신라젠이라는 종목군들, 10,000원도 안 되는 종목군들 1년 만에 15배, 16배 주가가 올라와도 금융당국이 제재 안 했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뭐 레이처셀 같은 경우에 주가 조작에 대한 혐의를 포착했다? 그것은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그런 식의 흐름이 선거 전후에 이제 포착이 됐죠. 표출이 됐죠. 이 흐름, 바이오의 흐름은요. 바이오의 흐름은 2011년도 이후에 2011년도 이후에 가장 강력한 테마로 형성이 됐던 거예요. 2011년도 차화정, 7공주, 도네임으로 끌고 왔던 랠리. 그때 이후에 가장 큰 어마어마한 랠리입니다. 이게 또 바로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현실성을 갖고 가자는 말이에요. 예?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욕심 없어요. 그냥 요만큼만 수익 내면 돼. 그럼 요만큼 수익이 그럼 연간 금리보다 조금 더 수익인 건지 아니면 바이오 욕심 없어요. 그래놓고 신라젠처럼 15배 오르는 걸 원하는 건지. 그런 거를 또 마케팅 삼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 현혹되어 계시잖아요. 힘들다고. 2011년 이후에 가장 강력한 랠리였고 이거를 윤정두가 기술적으로 해드렸잖아요. 그럼 경협주도 똑같아요.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펀드멘탈로 접근을 해요. 자, 그럼 경협주 이렇게 보시죠. 여기 3차, 4차라고 써놨어요. 1차 남북정상회담이 언제예요? 그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2000년 6월입니다. 2000년 6월. 시장이 그때 올랐을까 내렸을까? 전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약세였어요. 결론은 남북 경협이고 뭐고 약세야. 지금하고 다르지 않아. 뭘 달라. 윤정두 30년 주시겠다고. 예? 방송만 20년 했다고요. 다 그때 당시를 다 경험을 해봤어. 그때 당시 분위기도 역사상 처음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야 이거 대박이겠다. 남북 경협주 난리 나겠다. 결국은 시장이 뒷받침이 안 돼서 무너져 내렸단 말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예? 남북 정상회담 언제 있었어요? 2007년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때는 분위기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분위기였어요. 2007년도는 사상 최대치의 랠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수 자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랠리 속에서 예? 사상 최대치의 종가 개정 고점 찍고 결국은 미국의 서프라임 터지면서 경협주가 끌고 가는 시장 흐름이 아니에요. 무너져 내렸죠. 경협주라는 게 뭐예요? 단기적인 테마가 형성될 수는 있어도 추세를, 우리나라 증시의 추세를 바꿀 수 있나요? 아니, 삼성전자는 통일되면 수혜가 없고 현대차는 수혜가 없어요? 중국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야. 중국 관련 무역 전쟁이 났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반도체는 문제가 없고 다른 건 문제가 없나요? 그럼 다 죽어 이제 다 박살나야지. 안 그렇단 말이죠. 경협주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이번 경협주가 제대로 언제 움직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제대로. 이번 경협주들을 보시면 2018년 2월 10일 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거 앞두고. 선거 앞두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예? 그죠? 그리고 역사적인 일이고. 그럼 이때 경협주가 이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경협주라는 건 뭐예요? 그냥 개성공단 관련주. 뭐 일부 예전에 관련 그런 경협주. 그러다가 건설 철도가 빵 치고 올라간 게 언제예요? 막 4월 말 개최 합의부터 해서 하다 못해 북미 정상회담 일정까지도 다 오픈이 됐어요. 5월까지도 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나온 거는 4월입니다. 4월. 4월 9일 날 GS건설이 어마어마한 실적 발표를 해요. 그래 경협하고 상관없이 GS건설이 시초가가 19% 빵 뜨고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현대건설이 실적 발표했는데 현대건설도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현대건설도 4월 중순에 빵 치고 올라와요. 그 이후에 경협주라는 게 본격적인 랠리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럼 4월 중순 이후 4월 말이에요. 그 앞전에 물론 자체적인 흐름을 3월 중순경부터 내놨던 소형주들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경협주 하는데 경협주가 어떤 게 경협주인 거야? 아니, 삼성전자는 왜 경협주가 안 돼요? 응? 삼성전자는 수혜 안 보나 그러면? 그 경협주를 모 증권사, S증권사 한 군데서 애널리스트가 경협주를 쓰면서 종목을 수십 종목 이상을 넣어버린 거예요. 경협주입니다. 시가총액 몇백억짜리도. 본인이 쓴 거에 대해서 그 파장 효과가 얼마큼인지를 상상도 안 하고 오히려 대형사 M사 같은 경우는 경협주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보고서를 냈지만 종목을 넣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돼서 대북 경제 제재가 풀리면 어떻게 진행되겠다. 이걸 얘기를 한 거지. 결론적으로 수십 개의 관련주입니다 해놓고 거기에 많은 방송에서 이것도 경협주에 저것도 경협주에. 근데 되돌아보면 지금 보세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거의 없어요. 거의 10종목도 안 돼. 나머지는 전부 무슨 시가총액 300억, 500억, 700억, 1000억 거래량도 없고 그런 거를 이상급등을 만들어 놓고 오늘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제가 2주 전, 3주 전 지난달 계속 말씀드렸어요. 경협주. 다른 데서 바닥입니다. 끝내줍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뭐 이번 정부 끝날 때까지는 안 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그렇고 실체가 없습니다. 계약 단 한 건 딴 거 있습니까? 없죠. 고점 대비 지금 조금 밀린 데가 30% 많이 밀린 데가 60% 이상 밀렸어요. 수익이나 제대로 내보고 밀렸나? 다 물려있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제 생각엔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AS 부분도 첨삭 해드릴 텐데 자 보시죠. 그럼 경협주 안 했어요? 예전부터 해드렸어요. 5월 16일 방송에서도 건설업종, 경업주를 보시려면 그나마도 건설업종 보시고 그나마도 현대건설보다는 GS건설이 낫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밀리더라도 건설주의 경우는 밀리면 밀릴수록 저평가 국면으로 진입될 수가 있다. 나머지는 너무 거품이다. 그리고 나서 건설업종 보여드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 4월 30일부터 해서 이런 거 왜 못 치냐고 교육으로 다 해드렸잖아. 4번 들어서 4번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오버나잇, 이걸 오버나잇 한다는 순간 이거를 펀더멘탈로 해석하는 거예요. 경협주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오버나잇이라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까지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경협주는. 얘를 그냥 건설주고 저평가 해소 국면이었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그래서 이런 거를 매번 시장 지수 대비의 흐름, 거래량 대비의 흐름, 수급 대비의 흐름, 심지어는 이격도가 너무 가파르니까 여기서 무조건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들고 갈 종목이 아닙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게 5월 16일까지의 흐름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지속적이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5월 29일 날짜가 요 기준이에요. 5월 26일 날 경협주 이렇게 안 좋아하는 윤정도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까먹고. 5월 26일 날 뭐 있어요? 고위급 회담 취소돼 버리죠. 일방적으로. 그 다음날 올라갈 때 오히려 기술적으로 따라붙고 상한가. 그 이후엔 쳐다도 안 봐요. 이격도 크죠. 내용도 없죠. 현대건설 보실까요? 이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협주를 하시면 주식수를 알아야 될 거예요. 현대건설 주식수가 1억 1,100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이게 1,200만 주 판 거야. 외국인과 기관이. 아니 세상에 동종업체 사람들 미팅을 하니까 1,200만 주나 팔았는데 몇만 주 판지도 몰라. 지분율로 10% 판지도 몰라. 하는 얘기가 아유 뭐 외국인이 많이 팔았으니까 이제 다시 대설대설수가 바닥이네. 그게 여기야. 고점 대비 이 현대건설의 주가 흐름이 오늘 기준으로 35%가 빠졌어요. 나머지 경협주는 얘는 실적이라도 돼. 왜 미련을 가지세요? 왜? 아니 시가총액 300억짜리 2,500억 만들어놨다가 지금 다시 붕괴돼서 그래도 아직도 1,000억이야. 실체도 없어. 300억짜리에 무슨 실체가 있겠어요. 예전 기준에. 그런 정보를 아직도 붙들고 그러고 계셔. 근데 얘 정확히 보세요. 예? 결과론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월, 2월 10일 날 남북정상회담 얘기 나왔다 그랬죠. 주가 움직였습니까? 현대, 로템, 철강, 철도주 똑같아. 철도주가 언제부터 움직이냐면 개별 종목이 미리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현대, 로템이 대장이죠. 어찌됐건. 현대, 로템이 3월 말이에요. 4월 말. 얘네들 여기서 움직인 게 실적 발표 나오고 거래량. 이 앞전에 움직인 거 의미 없잖아요. 거래량이. 여기서 움직였죠. 이때 샀으면 다 손실이야. 그냥 선거 끝나고 시장 8% 밀린 그런 개념이 아니라 35%의 나머지는 60% 이상이에요. 요거 AS 제대로 해드릴 테니까 경협주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오세요. 첨삭지도 때. 아시겠죠? 그리고 GS건설하고 상반되는 흐름을 보시면 이래요. GS건설은 같은 시기에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4월 30일. 똑같다. 실적 개선폭의 흐름에서 연동된 폭이다. 쭉쭉. 그리고 GS건설은 최근에 또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거꾸로. 경협주 꼭 보고 싶으면 교육 다 해드리고 맨 끝에 GS건설을 보십시오 했어요. GS건설을. 그게 얼마? 43,000원대입니다. 오늘 결국은 1% 밀렸지만 47,000원대까지 돌려놓고 눌림이죠. 나머지 8%, 7%, 18%씩 막 빠지고 있는데 GS건설은 건설주의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 건설주의 기준에서. 교육용으로 다 캔들 모양새 다 나오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5월까지예요. 5월까지. 꼬리 달렸으니 차익 실현도 가능합니다. 결론은 지금의 기준, 7월의 기준은. 지금 고점 대비 14% 빠졌어요. 얘는. 경협주 60몇 프로 빠질 때 시장 대비해서도 강한 거예요. 왜?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합니다. 2016년 이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온 것만 12%예요. 추가적으로 또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실적이 뒷받침돼서 랠리. 경협주에서 간 게 아니라 2월 때부터 간 게 아니라 4월부터. 경협주 시각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시황 얘기할 때 이러고 계시다가 이제 경협주 얘기하고 바이오도 시간 되면 더 해드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첨삭지도 온라인상에서 9시 이후에 밤을 새서라도 해드릴 테니까 경협주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후속 어떤 업종이 움직일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하십시오. 이 자료들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하고요. 그리고 첨삭지도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글로벌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모두 짚어주는 전문가님이시죠. 윤정두 전문가님의 특별한 온라인 방송이 오늘 밤 9시에 시작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문가님의 2,000장이 넘는 PPT 자료들까지 보내드리니까요. 참여하셔서 알짜 정보들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수익산맥 4글자를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는 전문가님 사진이 있는데요. 메인에서 하단을 보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오늘 밤 9시부터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에서는 개별 맞춤 첨삭 지도부터 전문가님의 주식 자료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문가님의 2,000장이 넘는 PPT 자료들 보내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들과 그리고 주식 자료들 꼭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벌써 29강입니다.
22강까지가 캔들이었고요. 나머지 부분이 지금 추세 분석이에요. 추세 분석인데 이제 막 이평선 들어갔어요. 추세 분석을 통해서도 캔들 이상처럼 캔들에서 발굴해서 어마어마한 수익 낸 종목군들 그 이상으로 추세 분석에서도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시각만 바꾸셔서 바이오 빼고 시각만 바꾸셔서 경협주 빼고 시각만 바꾸셔서 윤정두가 그러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 멀쩡하다. 우리 과도하게 밀려있다. IT에 집중해보자. 그것만 잘 따라오셨어도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삼화전기 23%대 상승. 창피해서 얘기도 못해요.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 그렇게 올라오고도 몇천억 안 한단 말이에요. 대신에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죠. 삼성전기 어때요? 오늘 또다시 52주 고가를 찍어버려요. 지난주에 어떻습니까? 삼성 SDI. 지난주 삼성 SDI 시장 그렇게 흉흉한데 52주 고가 수준으로 날라와 버려요. 그게 교육입니다. 끝까지 청취하셔서 그런 종목 오늘 또 나갑니다. 그 종목까지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습은 좀 빠르게 진행해 드릴게요. 그리고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삼화전기까지 AS 진행해 드리고 오늘 교육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 교육은 이렇죠. 일단은 일본식 캔들 우리가 다 배웠고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요거 이동평균선 이제 진입되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요거만 해도 30강 이상 나올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갭도 있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 나중에 또 해드리고. 자, 추세라는 것에 대한 이런 자료 내용들 그냥 넘어갈게요. 예? 지금 복습을 뭐 지금 23강부터 계속 해온 건데 그 동영상 다시 보시고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요거 기대하고 계셔야 돼요. 요 갭. 갭이라는 것만 하나 배우시면요. 예? 여러분들은 유료 정보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유료 정보 듣겠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갭이라는 걸 배우시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삼화전기 23.5%인가요? 23% 올라왔었죠. 개장 초에 갭 상승 나오고 갭 상승 나오면 뭐가 터져요? 거래량이 터지지 당연히. 갭 상승 나오고 거래량 터지고 IT 힘 받고 뭐 그것이 전기차의 테마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나서의 흐름 요 곧 배울 겁니다. 그리고 첨삭지도 때는 당연히 중간중간에 알려드립니다.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추세선의 종류 그리고 목표주가 설정 이런 내용들 제일 중요한 건 요거라 그랬어요. 이건 별표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가려버리고 싶다 그랬죠. 이건 정리된 데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는 쪽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니까 맨날 윤정두한테 교육받고 가서 전문가입니다 하고 오픈해서 활동을 하죠. 이런 내용들 기존 추세선 올려놓았을 때 요거 조금 있다가 사막 전기에서 이 설명 강하게 드릴 겁니다. 놓쳤어요. 놓치기는 설명을 드리는 게 몇 주 차인데 벌써. 반전일 그리고 반전일의 특색 그다음에 되돌림. 되돌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니테스트 같은 종목군들 바닥 대비 20%씩 들어 올려버리죠. 3거래일 만에. 얘도 시가총액이 4,500분이 안 돼. 창피해서 말도 꺼내기도 힘들어요. 이제부터는 극대형주 위주로 또 나올 겁니다. 제대로 된 극대형주 위주에서 그쪽으로도 관심 우리가 드릴 거예요. 자, 되돌림의 특징, 그 다음에 트리덴트 시스템, 또 이 부분의 활용 범위, 그리고 이동평균선까지. 그 이동평균선도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산술 방법에 대해서. 이거 오늘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갈 거예요. 복습할 때도. 지금은 좀 빨리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명칭, 그리고 형성되는 내용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20일선 많이 보는데 60일선을 제대로 보셔야만 20일선은 강조를 많이 하죠. 예전에 200일선을 봤어요. 예전에. 제 시대도 아니고 그 옛날. 그랜비례 매매 법칙이 통용이 될 때. 그리고 HTS가 나오기 전에 윤정두가 객장에서 모는 종이에 캔들 그리고 전표 받아서 객장에서 매매 주문 나올 때. 그럴 때는 200일선도 먹혔습니다. 지금의 기준은 20일선 단기선으로 보죠. 그리고 60일선을 수급선, 기관 외국인 수급선으로 봅니다. 결론은 지난해에 연기금, 국민연금의 자금 집행을 뭘로 할까? 벤처산업 육성, 그 부분이 바이오였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되돌아보니 상반기 기준에서 바이오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이오는 이성을 잃어버린 랠리의 기준이 된 거고 미꾸라지가 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IT, 좀 빨리 들어온 거는 1분기부터 좀 천천히 들어온 부분은 2분기부터 IT에 상당한 매집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로 감이 안 오실 텐데 아까 현대건설 말씀드릴 때 1억 1,100만 주 말씀드렸죠.
매매하시면서 주식수도 모르면 안 돼요. 그 주식수를 아셔야 되는 게 퍼센테이지 때문에 그래요. 1200만 주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10%, 11% 수준을 개인에게 팔아 넘긴 겁니다. 그런 반면에 IT는 장비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 8에서 20% 수준의 매집이 불과 1분기, 한 개의 분기 만에. 거기다가 그것만 그래요? 삼성전기 어때요? 1조 4천억 이상을 매집을 했어요. 3월 중순부터 1조 4천억 이상. 근데 1조 4천억이 무슨 의미가 있어? 삼성전자라면 의미가 없죠. 삼성전기는 바닥 찍을 때가 시가총액 7조 정도뿐이 안 했어요. 7,400만 주짜리. 9만 원이 이탈됐었죠. 그러다가 이것을 15만 8천원까지 땡겼단 말이에요. 그냥 땡깁니까? 12% 이상, 13% 이상 매집이 들어오니까 땡겨진 거예요. 그 수급을 놓고 보는 부분. 외국인 기관의 대형주에 대한 수급 유입, 중형주에 대한 수급 유입. 소형주는 외국인 기관을 못 보니까 개별 수급을 놓고 개별 남북경협주 테마 놓고 보고 개별 바이오주들 놓고 보고 그냥 막연한 추측에 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이 60일선 수급선은 어때요? 외국인 기관, 대형주 기준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흐름으로 인식을 해서 볼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고 이제 121선 경기선으로 보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기본적인 성향 그 부분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복습은 뭐 실전에 맞는 종목 놓고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방송에 오픈된 종목. 그리고 매매 타이밍도 지난주 수요일에 해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드렸어요. 근데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매매 타이밍, 기울기, 이격도, 주추세 반전 이거는요. 뒷부분에 무궁무진하게 깊게 들어가요. 간단하게 그냥 맛만 보시는 그런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쭉 뭐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특히 이격도 같은 경우에 아까 현대건설에서 깊이 있게 들어갔죠. 예, 그리고 주추세 반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복습 기준에서는 사막 콘덴서 이게 언제 올려드린 거예요? 이 정도 기준이면은 주가가 뭐 한 9만 원 정도 하고 있었네요. 8만 원대. 예. 일단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추세 교육을 해드렸죠. 추세 교육을. 이 추세 라인이 요 추세 라인이 요게 이제 9만 원 초중반입니다. 초중반. 그렇게 돼 있고 수급 부분은 10.39%저 앞에 3월 5일부터. 근데 상승률이 178%였어요. 이 당시에.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기가 70%대 후반의 상승률.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가 있죠. 근데 사실 삼성전기가 더 많이 매집이 돼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이제 MLCC 기준인데 사실 두 종목 다 이제는 저평가가 아니에요. 주가 너무 올라서. 3월부터 올라온 것만 이 정도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의 가장 그 낭패를 보시는 계좌의 수익이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뛰는 말 위에 올라타라 그 개념이 아니라 뛰는 날 위에 올라타라 그 개념이 아니라 올라가다가 눌려졌다가 다시 갈 때 또 이 흐름이 수급이 뒷받침돼서 움직일 때 주도주의 역할을 해줄 때 그럴 때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술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요 라인이에요. 요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 같은데 아니지. 추세가 상향이 되면서 계속 올라가더라도 그 자리처럼 느껴지죠. 결론적으로 요 라인 9만 원 눌림목의 현상 그러고 나서 오늘 10만 원 이상의 흐름 그것만 10%의 범위입니다. 요 추세 라인에 파란 색깔 하단부 밑으로 내려올 때 편입 기준만 설정을 해도 며칠 만에 불과. 예? 오늘 하루 올라온 폭이면 장중에 8% 이상. 그죠? 그리고 삼화전기입니다. 시가총액이 작아서 처음에는 종목명도 안 넣어드리고 교육만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라고. 결론적으로 장대 양봉 상한가 안착해버리죠. 그런 것들은 거래량과 이런 부분으로 다 형성해서 놓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추세 교육할 때 추세 그려드려요? 안 그려드려요? 새로운 추세 나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앞에 그림 보실까요? 34,000원 뭐 전량차익실은 꼬리 달릴 때. 예? 그리고 맨 처음 요 라인들이 얼마나 돼요? 가격이 3만 원? 지금 어때요? 지금 오늘 기준에 5만 원을 넘겨서 5만 원이 지금 장에. 예? 요 가격대 24,000원. 아까 화면에서 보인 가격대가 요 상한가 들어가는 요럴 때가 뭐 3만 원 넘기는 흐름. 그러고 나서 요 추세 라인 똑같이 그려드렸단 말이에요. 이 추세 라인 똑같이 그려드리고 요 기준점에서 새로운 추세가 나오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까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거예요. 그거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3에서 5 거래일 동안에
요 추세 라인을 넘기고 흘러갈 때 3에서 5거래일 정도 기준에 5에서 10% 이상의 돌파 혹은 하단 흐름이 나오고 변동성이 평상시 대비 1.5배 수준으로 형성이 됐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터질 때 그럴 때 추세의 강화 내지는 추세의 약화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뭐예요? 강화죠. 오늘 기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보여드릴 때가 요 라인이란 말이에요. 요 라인. 예? 3에서 5거래일 동안에 움직임 주고 5에서 10% 이상 변동을 주고 오늘 같은 경우에 5만 원까지 23%까지 거래량 터져 있고 못 잡아요 이런 거? 교육을 해드렸는데 못 잡아? 예? 사마 콘덴서 사마전기를 못 잡아요? 그러면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 어때요? 5월 8일부터 해서 똑같은 거죠. 자 이겁니다. 안 들어가 이럴 때는 그래 여기서도 안 들어가요. 결국은 여기서 들어갈 때 뭐라고 들어가냐면 MLCC가요. 그건 유치원생도 신문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지금부터는 저평가가 아니에요. 이때는 저평가지. 그나마도. 지금은 저평가가 아니에요. 지금부터의 랠리는 고평가야. 근데 제가 볼 때는 목표 주가 20만 원까지 상향을 해버렸죠. 이유는 삼성전지의 52주 고가 랠리 그리고 신고가 랠리가 돼버려요. 이제는 신고가 사상 최대 신고가 랠리. 그리고 삼성 SDI의 신고가 랠리, 하이닉스의 신고가 랠리. 뭐 3월, 5월 고점 찍고 다 움직였으니까. 삼성전자의 5만 원 재돌파. 그리고 LG전자의 과도한 매도 권역에서의 반등.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IT가 2016, 2017년도 시장 땡긴 것처럼 다시 땡겨갑니다. 왜? 글로벌 시장도 IT가 강해요. 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이쪽이 지금 그래요. 결과적으로 하루 이틀 보여드리냐고 매일, 매번, 끝까지 계속 캔들만 보여드리는 게 수급, 예? 여러 가지 다 보여드리다가 마지막에는 뭐까지 보여드려요? 추세 부분에서 2편까지 다 넣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2편까지 넣어서 설명해드리고 218% 여기서부터 2016년 저점에서부터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따져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온 거. 개인 투자자 지분이 13%가 또 뺏긴 거 여기서부터만. 그렇게 들어오는 업종 자체가 없다고요. 시가총액 7조짜리에 13% MLCC가 좋아요. 그 개념이 아니라 업종 자체. 아니 전체적으로 뭐 중국하고 무역전쟁하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삼성전기만 유독 좋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IT가. 그러니까 월봉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일봉 보여드리고 조금 전에 주봉 월봉 보여드렸죠. 일봉에 76.98%입니다. 여기가 15만 8천 원이.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평선 교육해드리고 빰빰빰 이평선 교육 다 해드렸지. 여기서 왜 편입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왜 편입해야 되는지 여기서 왜 편입의 기준인지 자 20거래일 이전으로 돌려서 놓고 봅시다. 이평선의 추세가 일봉상 깨질까요? 별의별 걸 다 설명드리고 결론은 띵 여기였죠. 빰빰빰 지금 장에 무역전쟁 난다며 삼성전기는 수출 안 하나요? 삼성전기 그냥 그래 무역전쟁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돼 있는 거 13.19%? 이 흐름에 이평선 다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나머지 흐름 어떻게 될까요?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도 공격적으로 일봉으로 볼 때 18만 원, 주봉 월봉으로 볼 때 20만 원. 그 랠리를 바탕으로 같이 시장을 움직인다. 시장 지수가 가야 나머지 종목도 갑니다. 제약 바이오 경협주가 아닌 IT 장비 부품업체들의 랠리가 이제 본격화될 겁니다. 왜? 매집이 돼 있으니까. 전기는 이제 상징성으로.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이에요.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첨삭지도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해드릴 겁니다. 그럼 오늘 새롭게 배울 부분은 뭐냐면 오늘도 이제 여전히 시간이 짧아져 버렸어요. 예? 시황이 길어져서 그래. 이제 시황 안 하고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 한 가지 이동평균선 활용 매매 전략 여기에 숨겨놓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 기울기. 아직 안 배워서 넣어놓지는 않았고 시장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께도 그냥 보여드렸는데 기울기. 기울기가 상향일 때 매수인 겁니다. 기울기가 하향일 때 매도인 겁니다. 기울기가 하향인데 돌파했다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간단한 이평선 활용 매매 전략 주가가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하향 돌파하면 매도. 그러면은 오늘 호텔실 한 10% 빠졌는데 하한가 나오게? 윤정두보다 뛰어난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매매합니까? 이런 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전략이에요. 근데 가장 기초니까 그냥 해드리는 거야. 여기서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에 기울기는 상향 추세입니다. 그럼 매수야.
근데 5일선인데 빨간색은 우리가 5일선으로 기준을 잡자라고 그랬죠. 5일선에 빨간선을 넣어드린 건데 이 빨간선이 종가가 띵띵띵 띵띵 뭐야? 횡보잖아요. 횡보 종가가 지금. 그죠? 종가가 횡보야. 여기서는 어찌됐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요. 어느 정도. 근데 종가가 띵띵띵 띵띵 횡보야. 그 다음에 띵띵 횡보야. 기울기 어떻게 돼? 기울은 옆으로 횡보해버리죠.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럴 때 이탈을 하면은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강력하게 돌려지면 그 흐름 보고 기울기를 예측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고. 기울기 없이 그냥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고 매수? 혹은 여기서 장중에 음봉돌에서 매도했다가 꼬리 달리면 다시 돌리나? 매수하나?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 근데 여기서 계속 치고받고 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계속 장중에 치고받고 해요.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돼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살아있는데 음봉으로 떨어졌어. 종가에 만약에 음봉으로 그냥 떨어져갖고 끝나면 고민을 해야 되겠죠. 아, 내일도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면 하나, 둘, 셋, 넷 다 평균 단가 내려오니까 야, 기울기가 꺾이는데? 그럼 그 다음날 손절을 때리든가 아니면 종가에서 손절을 하든가. 5일선의 기준에서는. 기울기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60일선입니다. 황토색은. 60일선의 기울기에서는 마찬가지예요. 하향인데 여기서 들어간다? 아니에요. 아, 급등 나오지 않았냐? 그럼 다른 패턴을 찾는 거야. 이평선을 가지고 그냥 이평선 위에 올라갔으니까 매수. 내가 말했지 여기서 샀으면 이렇게. 후행성의 광고만 하는 거지. 여기서 이평선 위로 올라갔다고 매수할 근거가 어디서 없습니다.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하향됐어. 못 들어가는 거야. 다른 패턴, 캔들이든 다른 패턴이면 모를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죠. 결국은 어떻게 돼? 내려와서 운 좋게 이것도. 뭐 이렇게 꼭 내려오라는 법이 어딨어. 지켜보고 있었더니 내려와서 어떻게 된다? 60일 이평이. 꼭 60일선이 아니어도 돼. 내가 기준 잡는 이평입니다. 여기서 5일선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60일 이평에 이탈이 됐는데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상향이다? 나는 60일이 좋아. 윤정두가 그러는데 외국인 기관 수급이래. 그럼 그때 돌릴 때 매수. 이때 그럼 같은 자리에 매수해놓고 같은 자리에 손절해야 되나? 아니죠. 60일 전에 기울기는 어지간해서 횡보 내지는 하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기준을 잡았다면. 이탈돼서 고민해야죠. 추가 급락이 나와? 그러면 이탈이 될 수 있는지 계산해봐야죠. 결론적으로 돌려 추가 매수. 나머지 부분에 윗꼬리가 달려서 차익 실현을 하시든 아니면 나는 60일선으로 가져갈 거야. 계속 가지고 가든 이 기울기의 변화를 놓고 보면서 수급, 매수와 매도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두 가지의 이평선을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 단기 이평 가지고 매매 시점을 포착하고 중기항지 이평로는 추세 파악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5일선과 20일선이면 굉장히 타이트하죠. 무슨 얘기냐면 5일선은 금방금방 바뀌어요. 기울기가. 20일선은 20거래일 동안의 기울기로 잡히죠. 그 부분을 활용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쉽진 않아요. 기울기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장대음복 떨어졌을 때 기울기에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이따 종목 보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 단기 이평, 중기장기 이평, 그러니까 60일선과 120일선 기준에서는 이게 121선보다는 단기 기준이 되겠죠. 나는 좀 여유롭게 안정적으로 갈 거야. 5일선 갖고 막 여기서 사고 팔고 하기 힘들어. 그럼 이렇게 추세 라인을 보고 들어가면서 기울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임이 나올 때라든가. 혹은 기울기가 뉘어져 버렸어요. 한 번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죠? 이럴 때는 검은 색깔로 표현한 게 뭐예요? 조심해야 된다. 뉘어져 버리니까 기울기가. 아시겠죠? 그 기울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세 가지 이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기울기 들어갈 때. 그래서 역배열 상태에 놓여지면서 급격히 돌려지는 이런 흐름들을 놓고 보시고 마찬가지로. 네? 그러면 이러한 기준에서 종목군들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제 보셔야 될 종목, 첨삭지도 때 종목명 다 알려드릴 거예요. 초록 색깔 박스, 11선 박스. 마찬가지로 11선 박스, 5일선 박스. 그리고 분홍색 박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울기를 놓고 보고 향후 기울기를 예측한다. 자, 저는 9시에 첨삭지도 때 다시 찾아뵙고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방송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죠. 밤 9시에 시작하는 무료 온라인 방송은 PC와 모바일에서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전문가님의 비밀 종목과 주식 자료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등정 30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 스트라이크 전수영입니다. 투자할 만한 종목을 찾아보실 때 큰 실적이 예상되는 저평가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그에 맞는 적중 종목 소개해 드릴 텐데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오늘은 최첨단 바이오 신소재 개발의 성공으로 엄청난 실적 급증이 예상되고 있는 단돈 2,000원대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세계 최고 혹은 세계 최초의 신기술 개발 성공으로 실적이 급증하는 종목들을 왜 주목해야 하는지 먼저 그 좋은 예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지스마트 글로벌이라는 종목은 세계 최초 스마트 글라스 개발 성공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주문이 쇄도하면서 강력한 실적 급증세에 돌입했고요. 이로 인해 1,000원대 대바닥에 머물던 주가가 무려 36,000원을 돌파하는 정말 기록적인 급등이 터져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시는 BH라는 종목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OLED용 FPCB 개발 성공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2,000원대 주가가 3만 원대까지 정말 거침없이 치솟았는데요. 자, 오늘 종목 세상에 없던 최첨단 바이오 신소재 개발 성공으로 강력한 실적 급증세에 돌입했고 기관과 외국인의 대규모 쌍끌이 매집까지 집중되고 있는 단돈 2,000원대 대바닥 종목이니까요. 오늘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없던 최첨단 바이오 신소재 개발 성공으로 강력한 실적 급증세에 돌입했고 기관과 외국인의 대규모 쌍끌이 매집까지 집중되고 있는 단돈 2,000원대 종목이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추천해 주실 스트라이크 종목을 집중 분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중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내노라는 글로벌 기업들조차 성공하지 못한 최첨단 바이오 신소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요. 제품 상용화를 시작하자마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공장을 풀가동해도 모자랄 정도로 주문이 폭주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한 폭발적인 매출 급증과 함께 수십억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이 단숨에 300억대까지 폭증하면서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인 납품 계약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 보니 향후 수년간 최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갈아치울 것이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가는 대규모 적자 시절 주가보다도 한참이나 낮은 단돈 2,000원대 대바닥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요. 실적 급증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기 전인 지금 자리에서의 확인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 실적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로 꼽는 것이 바로 수급인데요. 자, 이미 정보에 한 발 빠른 외국인이 200만 주 이상의 물량을 가져갔고요. 뒤늦게 가세한 기관도 단 3개월 만에 200만 주에 가까운 물량을 쓸어가면서 도합 400만 주가 넘는 엄청난 쌍끌이 매집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국내 10대 재벌그룹사 한 곳이 계열사를 통해 수백만 주의 지분을 투자하면서 2대 주주로 등극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확인했는데요. 자, 이건 단돈 2,000원대 종목에서는 웬만한 확신이 없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엄청난 매집과 지분 투자라는 것이죠. 자, 오늘 종목 최첨단 바이오 신소재 개발 성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물론 10대 재벌그룹사까지 수백만 주의 물량을 집중 매집하고 있는 단돈 2,000원대 종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이 종목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시고 추천 1번 선택하신 후에 전문가 번호 014번 누르시면 오늘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추천 종목의 핵심 포인트. 첫째, 글로벌 기업들조차 성공하지 못한 최첨단 바이오 신소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하며 공장을 풀가동해도 모자랄 정도로 주문이 폭주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 둘째, 이로 인한 폭발적인 매출 급증과 함께 수십억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이 단숨에 300억을 돌파하며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셋째, 향후 수년간 지속적인 실적 급증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대규모 적자 시절 주가보다 한참이나 낮은 단돈 2,000원대 배바닥짜리. 넷째, 기관과 외국인의 400만 주 쌍끌이 매집과 함께 국내 10대 재벌그룹사가 수백만 주의 지분을 투자하며 2대 주주로 등극한 단돈 2,000원대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나눔 정보 이형규 전문가의 고유번호 014번 누르시면 됩니다. 014번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10년간 대형 화재 사고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특히 화재 비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건물 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피로가 확보되지 않아 더 큰 화재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부준. 이로 인해 2015년부터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총 808명으로 재산 피해만 총 438억에 이릅니다.
화재를 줄이기 위해선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과 선진 시스템 도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사고를 미리 예비하는 한 발의 걸음이 선진화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아시아경제TV와 파인DNC가 함께합니다.